안녕하세요. 구찬스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디지털 속 사람 두 번째 이야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서 아바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실질적으로 가지는가 라는 거에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저희가 이제 요즘 유행을 하는 그런 가상 세계 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개념적인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불렸던 그런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앞으로 미래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바타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제 VR 기기를 메타버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이제 만들어서 페이스북은 이제 VR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사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HMD라고 하는 거, 이게 눈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실 시야를 차단시켜 버리는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야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상세계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사실 있죠. 그런데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몰입도는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위험하잖아요. 이걸 하고 앞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돌아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VR 게임 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들도 몸을 이렇게 약간 허리나 이런 데를 묶거나 움직이는 공간을 이렇게 한정 지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런 그 움직임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하나도 이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물론 이제 그 이제 메타버스 중에 이제 우리 사는 세상을 미러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울처럼 똑같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디지털 트윈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GPS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완전히 가상세계 안에 집어넣어서 지금 있는 현실 세계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내가 이거 HMD를 끼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 사람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걸 인식을 해서 내가 이 HMD를 쓰고 시야가 완전히 차단됐어도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똑같이 이제 동시성을 지니게 되면 뭐 불편함이 없겠지만 그거는 조금 진짜 먼 미래의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는 거는 좀 불편함을 주죠. 그래서 이게 당장에 이게 편하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사용성에 사실 VR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VR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전략이 과연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메타버스가 나중에 뭐 VR 기반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가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될 거고 그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는 저는 지금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다고, 아무리 뭐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자 얘기해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부감이 사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Z세대라든지 Z세대 후배 세대라고 하는 알파 세대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미래 세대들에게는 이런 게임이라고 하는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하고 구별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 현실 세계 이제 현실에서 살고 있는 저처럼 기성 세대들한테는
저는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뭐 앞으로 몇 년 동안도 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사용성이 불편하다는 거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쉽게 저는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세대, 그러니까 젊은 10대나 20대들에게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로 구현된 그런 서비스들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나이가 좀 있는 기성세대들한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몇몇 군데서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자기네가 서비스로 한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회사들이 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뭐 이미지 마케팅에는 의미가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0대들에게 사실은 이제 뭐 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10대들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미래에는 쉬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조를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컨텐츠를 창작하는 사람이고 컨텐츠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컨텐츠는 뭐 물론 이제 기성세대를 타겟으로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10대라든지 젊은 사람들, 마음이 젊은 사람도 포함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다른 분야에 비해서 메타버스가 좀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다라는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게임 기반의 그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미래 세대, Z세대나 알파 세대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컨텐츠 분야에서의 메타버스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이라고 하는 거에 세대들이 가상세계를 바라보고는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사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보다는 노블록스라는 게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블록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개념, 사전적 정의에는 조금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트나이트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일반 우리가 하는 게임하고 유사하지, 이게 메타버스인가? 이런 게 있어서 포트나이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나 이런 데서 이제 보면 영어권에 있는 데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의 자료에서는 포트나이트에 대한 기대를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이유는 포트나이트가 굉장히 10대들, 미국의 10대, 뭐 20대까지 넘어가는 이 사람들한테 거의 문화로서 받아들여져 있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그냥 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현상,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뭔가 게임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게임을 마치 현실의 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뭘 하고 페이스북에서 뭘 하는 것처럼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내가 친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음악도 듣고, 친한 친구들하고 영화도 보고, 이런 현상을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포트나이트 게임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이쪽 분야의 유명한 그 사람들이 메타버스 얘기를 왜 포트나이트 게임을 얘기하면서 하는가? 그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하고 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메타버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메타버스라고 가상세계를 구현해낸다? 이거는 뭐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거고, 그거를 소비자들이 내가 마치 현실 생활의 일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서비스를 쓰는 것처럼 게임이라고 하는 가상세계를
마치 그냥 내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처럼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 젊은 소비자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메타버스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이라는 거를 주목을 해보고 왜 10대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10대, 우리 한국에 있는 10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느 서비스에 열광하고 그 서비스 안에서 마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그다음에 카카오톡에서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그런 현실적인 일들을 게임에서도 아니면 게임이 아니라 뭐 게임처럼 만들어진 그런 가상 세계에서도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은 제가 여기서 보면 노블록스 얘기도 잠깐 하긴 했어요. 예, 이렇게 보면 노블록스가 워낙 관심의 아이고 포트나이트죠 이거 노블록스. 예, 노블록스가 워낙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블록스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실제로 했고 노블록스가 이제 뭐 주식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주식시장에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신생그룹 그러니까 포트나이트가 성숙된 서비스라고 하면 노블록스는 계속 뭔가 성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주식하는 사람 분들한테도 훨씬 더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블록스는 이제 Z세대가 아니라 알파세대라고 해서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가 직접 그 게임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역할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메타버스하고 조금 더 유사한 그런 형태가 포트나이트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더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블록스도 이게 유명해지고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점차 노블록스 안에서 그 포트나이트에서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로블록스 안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포트나이트를 쫓아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 그래서 포트나이트에 이제 해서 했던 유명 가수들의 공연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앞으로 공연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공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공연 콘텐츠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포트나이트의 이런 그 게임 속에서 있었던 공연들 노블록스에서도 했으니까 노블록스의 공연도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게임 속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이제 다른 부분 컨텐츠를 넘어서 이제 상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게임 그 안에서 게임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콘서트도 벌어지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아바타라고 하는 거에다가 옷을 입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경제적인 행위를 거기서 하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상세계의 새로운 경제, 가상경제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는 기대 또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바타라고 하는 거가 단순히 나를 대신한 디지털 속에 사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 나와 같은 나의 디지털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분신, 아바타가 분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 아바타가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도 뭔가 나처럼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 있는 패션을 뭔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기꺼이 돈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가상 세계 안에 그런 가상 경제가 실제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단순히 이제 그 안에 아바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컨텐츠를 소비하고 하는 거 그거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그 경제를 이제 게임에서 만들어낸 경제를 할 수 있지만 물건을 사고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의류라든지 이런 패션 제품을 넘어서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고 파는 것까지도 실제로 메타버스를 이제 추구하는 몇몇 그런 서비스들에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 일부 이제 열렬한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메타버스를 그냥 즐기고 그 안에서 뭔가 소비를 하는 그런 젊은 10대, Z세대, 알파 세대들은 그 부동산을 사거나 뭐 그럴 돈도 없겠지만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정도를 보여주고, 뭔가 메타버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선도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뭐 그다음에 이런 패션 제품이나 이런 것도 많은 사람이 살 거다. 뭐 일부는 사서 우리 자기 아바타에 입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하나의 소비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 단순히 가상세계만이 아니라 현실과 연결된 가상세계라고 생각하는 10대, 20대 젊은 Z세대, 알파 세대들이 즐기고 기꺼이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만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 환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이제 젊은 세대가 아닌 좀 윗세대를 겨냥한 서비스들은 아직은 메타버스에서 뭔가 자리를 잡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미래의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거를 뭐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는 메타버스가 하나의 트렌드고 앞으로 이게 뭐 꼭 가게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먼저 가서 선점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속 사람에서 이제 사이버 가수 뭐 아담부터 해서 이제 버추얼 휴먼까지 그런 변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